안녕하세요. 헤어 컬러 스킬업 완전 이야기. 오늘은 염색 이론편에서 6번째 단락 염색 분자의 축척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염색 분자의 축척이란 뜻은 염색을 할수록 모발에는 염료가 누적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페이지로 따지면 76페이지고요. 이제 염색 분자의 축척은 76페이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볼게요. 염색 시술후 빠르면 1주, 길게는 1에서 2개월간 모발 속의 염색 입자는 빠져나가게 되어 색이 옅어 보이게 된다. 또한 모발 손상 및 시술 부주의로 시술 후 원하는 밝은 삿빛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경우는 지속적으로 색상을 보충해 주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계속 추가적인 시술을 받게 된다면 색소 분자는 표피 속에 조금씩 축척되게 된다. 자, 1, 2개월 동안 염색이 물이 빠지게 되면 색이 옅어지잖아요. 근데 그 전에 처음에 했던 색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너무 아쉬웠기 때문에 똑같은 색을 또 하고 싶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색을 보충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추가적인 시술을 받게 되면 색소 분자는 표피 속에 조금씩 축척되게 된다. 그러니까 계속 염색을 하면 누적이 된다는 건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미용을 이제 좀 어느 정도 하셨던 분들은 이 내용을 들었을 때 아 맞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근데 미용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이미지로 만들어서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총 6칸, 위로 3칸, 아래로 3칸 해서 6칸을 해서 총 6가지 모발 단면을 제가 그려 놓은 겁니다. 그리고 밑에 설명을 해놨는데, 염색 입자가 누적되는 과정과 그리고 염색이 물이 빠지고 나서 다시 염색을 했을 때 그 과정들을 소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76페이지를 한번 설명을 해볼 거고요. 이 이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요 이미지들 있죠? 요 이미지들. 자, 이 이미지들 보시게 되면 모발의 단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동그랗게 핑크색으로 지금 되어 있죠. 뭐 다들 아실 거고 아시는 분들 아시지만 어디까지나 그 미용 초급 분들 이런 그림을 이해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모발 단면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쪽에 검은색 부분 있죠. 여기는 모표피예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모발 겉표면이고요. 여기 안쪽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좀 벌집처럼 생겼죠. 이것은 뭐냐면 모피질 세포예요. 모피질 세포인데 모피질 세포에 뻔해요. 뭐가 들어있냐면 피질 세포 중에서 마이크로피브릴 또는 프로토피브릴과 같은 모발 단백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단백질 이 사이사이에 지금 여기 점점점 검은색 점들 있죠. 이게 바로 멜라닌 색소예요. 멜라닌 색소. 그러니까 모피질 사이에 멜라닌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발이 검게 보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자면 붉은 갈색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이 표피에도 멜라닌이 있고 이 수질 속에 수질 속에도 소량의 멜라닌이 있대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모피질 세포 그리고 멜라닌을 뜻하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신생모라고 되어 있죠. 신생모, 아예 완전 건강한 머리의 모발 단면인데, 건강한 신생모 상태 그리고 멜라닌 색소 안정이라고 되어 있죠. 건강한 머리고 그리고 멜라닌도 안정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1회 시술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칸에 1회 시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1회 시술이란 뭐냐면 염색을 이제 처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염색을 한 때가 1월달로 가정을 하고
처음 염색 시술을 한 건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 멜라닌 색소는 아시겠죠? 피질 세포하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초록색 점점점 멜라닌 색소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초록색이고 조금 둥근 형태로 돼 있죠. 그 뭐냐면 염료예요. 염료. 염색을 했을 때 모발 속에 들어온 염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초록색으로 만든 거 보니까 제가 이때 올리브, 카키, 매트색을 굉장히 좋아했어서 그때 아마 올리브색이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염료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여기 멜라닌을 보시게 되면 신생모 때와 1회 시술 때 멜라닌을 비교를 해보시면 색 자체가 조금 색이 1회 시술이 좀 옅어져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염색 작업 때문에, 염색 시술 때문에 멜라닌이 표백이 된 거예요. 염료로 인해서 멜라닌이 표백이 됐기 때문에 멜라닌이 조금 밝아져 있고, 그리고 염료가 이렇게 침투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개월 후라고 돼 있죠. 옆에 보시면 1회 시술 1월, 그 다음에 1개월 후라고 돼 있죠. 1개월 후는 뭐냐면 1월 달에 염색을 하고 1개월이 지난 상태예요. 그래서 2월이라고 여기 표기가 돼 있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약간의 변화가 있죠. 일단 표피를 볼게요. 1회 시술 때 1월 달과 2월 달의 모발 상태를 보면 표피를 보시게 되면 색이 좀 밝아져 있고, 1월 달에 시술했을 때는 좀 짙지만 좀 브라운 느낌이 있고, 1개월 후는 색이 좀 밝아져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일이냐면 1개월 동안 샴푸도 하고 햇볕도 받고 드라이도 하고 고데기도 해왔고, 모발은 자연스럽게 멜라닌이 표백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염료 또한 처음에는 짙은 올리브색이었다가 물이 빠지면서 옅은 올리브색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염료 있죠? 올리브색 염료를 보시면 어때요? 색감 자체가 많이 옅어져 있고, 또 중요한 거 여기 멜라닌도 보시게 되면 멜라닌도 색이 굉장히 옅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흐르고 각종 화학시술과 물리적인 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색은 밝아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표면적으로 색이 밝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기 아래 읽어보면 1월이 지난 상태에 멜라닌 색소가 자연스러운 화학적 물리적 반응으로 소량 탈색, 화학적 물리적 반응으로 염색 입자가 80% 퇴출, 그러니까 염료가 80% 이상 빠져서 밝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양도 많이 줄었죠.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보면 염료의 양도 좀 많이 줄었죠. 그만큼 샴푸로 인해서 물이 거의 많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이제 2회 시술이라고 되어 있죠. 2회 시술인데 2회 시술은 2월달입니다. 2월달. 그리고 2월달이고 2월달에 바로 염색을 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1개월 후에 이 2월달에 색이 빠졌기 때문에 바로 2월달에 두 번째 염색을 한 거예요. 색이 좀 빠진 것이 아쉽다 보니까 염색을 했는데, 여기서 또 차이가 있죠. 염색을 했더니 일단 표피를 한번 볼게요. 표피를 보면 1개월 후 때, 그러니까 물이 빠졌을 때와 염색을 했을 때 표피가 좀 더 짙어 보이지만, 좀 더 어둡게 된 것 같지만은 염료로 인해서 색상이 변한 거예요. 좀 차가운 매트한 브라운으로 바뀐 것이고요. 이 이유는 뻔하죠. 염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눈에 당연히 색이 변한 걸로 좀 짙어지면서도 색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좀 채도가 진해졌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색이 들어왔기 때문에 색상이 변한 겁니다. 물론 여기서 멜라닌을 보시게 되면 염색하기 전과 염색하기 후에 멜라닌 자체가 색 자체가 좀 더 옅어져요. 왜냐하면 염색약으로 인한 화학 반응으로 인해서 멜라닌이 좀 더
탈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표백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아마 초급자분들은 염색인데 무슨 탈색이 돼 라고 하시겠지만, 염료로 인해서 소량이 탈색이 됩니다. 탈색약처럼 대량으로 탈색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탈색 또는 표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2회 시술 때는 이렇게 색이 변하게 되고,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1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염색 시술이 된 상태입니다. 자, 1개월이 지나고 염색하고 1개월이 지나서 물이 빠졌기 때문에 염색을 한 거고요. 과산화수소의 화학 반응으로 인해 멜라닌 색소 표백. 그러니까 과산화수소와 염료가 암모니아가 만나서 화학 반응을 해서 멜라닌이 퇴색이 된 거고, 산화중합된 염색 입자가 모피질에 침투하여 잔류했던 염색 입자와 공존,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적이 돼 있던 염색과 공존을 한다는 얘기예요. 같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빠졌기 때문에 좀 더 색을 보충해 준 거예요. 1회 시술에 비해서 채도가 짙어지다. 채도가 짙다는 건 색이 좀 진하게 나오는 거고, 어두워 보일 수 있지만 이거는 어두웠다기보다 색이 진해짐으로 인해서 색이 좀 진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두워 보인다가 아니라 진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보시게 되면 1개월, 또 다시 1개월 후, 이때는 이제 3월이에요. 3월 2월 달에서 한 달 있다가 1개월 후 있다가 3월이 됐는데, 이때 보시게 되면 표피 상태를 볼게요. 표피 상태는 엄청 훨씬 많이 밝아져 있죠. 자, 2월 달에 물이 빠져 있을 때와 표피 상태로 또 비교를 해보면은 어때요? 여기 보시면 표피 자체가 색이 달라요. 엄청 밝아져 있죠. 자, 이것은 뭐냐면 염색을 통해서 멜라닌은 계속 퇴색이 됐다는 얘기예요. 표백이 됐다는 얘기고요. 그렇다고 해서 색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좀 밝아졌다. 그러니까 탈색약으로 탈색한 거에 비하면은 정말 아주 작은 양이지만 그래도 표백이 됐다라는 뜻이고요. 여기 보시면 염료들이 많이 옅어졌죠. 옅어졌지만은 그래도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을 했던 염료, 그러니까 총 100이 두 번 했으니까 200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90%가 빠졌기 때문에 20이 남은 거죠. 그래서 염료가 아주 옅게 소량이 남아있는 상태고, 그리고 멜라닌도 조금 옅어진 상태고, 자연스럽게 샴푸나 이런 물리적인 화학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물이 좀 빠졌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표피만 봐도 굉장히 많이 밝아져 있죠. 그래서 이게 경험자분들은 이 내용이 바로 이해가 되실 거고요. 초급자분들은 아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계속 살펴보시게 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특히 내 머리에 염색을 했던 경험이 있으면 더 이해하기 쉽죠. 자, 그래서 한번 여기 문구도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1개월이 지난 상태, 멜라닌 색소가 자연스러운 화학적 물리적 반응으로 소량 탈색, 화학적 물리적 반응으로 염색 입자가 80% 이상 퇴출, 물은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100이 더 들어왔는데 다시 또 물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10% 정도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총 2번을 염색했기 때문에 굳이 숫자로 비교한다면 20%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80% 퇴출됐다라고 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180이 나가고 20이 남은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해주시고요. 다음 거 넘어갈게요. 다음 거는 이제 3회 시술이에요. 이때도 3월달인데, 이제 1월달에 처음 염색한 모발이 이제 3월달이 됐을 때 총 3번까지 염색을 한 거예요. 좀 더 색을 더 선명하게 갖고 싶기 때문에 염색을 계속 보충해서 한 것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멜라닌은 거의 잘 안 보이죠. 여기 멜라닌이 이렇게 있는데, 멜라닌은 유지가 돼 있지만은 그래도 색이 많이 옅어져 있고, 처음에 건강한 모발을 봤을 때 이 멜라닌 비교하면 정말 멜라닌이 많이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표백도 되고 모발이 손상이 있기 때문에
모발 밖으로 다 빠져나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염료 있죠. 염료들이 엄청 많죠. 그러니까 이번에 시술한 염료, 두 번째 시술했던 염료, 처음에 했던 염료, 이 세 가지 염료, 이 세 번의 염료가 누적이 되어 있다 보니까 모발에 잔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시술을 했을 때는 이 색 자체가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처음 했을 때 상태와 비교를 해볼게요. 처음 했을 때 이 상태 표피만 봐도 색깔 자체가 완전 차이가 나죠. 자, 이거는 그림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과장된 부분도 있긴 있지만은 실제로 염색을 한 번 한 분과 두 번, 세 번 한 분들을 비교를 해보면 달라요. 같은 갈색인데도 느낌 자체가 달라요. 자, 그래서 세 번째 했을 때는 그만큼 염료가 누적이 되어 있는 거고, 세 번 했으니까 총 300g의 염료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지금 그 300g에서 90%가 빠졌기 때문에 이제 30g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30g이 남아있다는 거는 그만큼 염료가 누적이 되어 있는 거고, 영구적으로 이 친구들은 이제 빠지질 않아요. 자, 그래서 퍼머넌트 연모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구 연모제. 절대로 염료가 빠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90%는 빠지고 나머지 10%만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영구 염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미용실에 쓰는 알칼리 연모제 또는 산화 연모제가 바로 이제 모발에 잔류하는 영구 연모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한번 내용을 읽어보고 76페이지 마무리할게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같은 색상을 반복 시술한 모발은 반사빛이 점점 선명해지고 진해지게 되며 염색 1회 2회로 시술로는 얻을 수 없는 완성된 색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한두 번으로 얻을 수 없는 색을 3번, 4번으로는 더 예쁘게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실제 현장에서 시간을 충분히 갖고 반복적인 염색 시술을 같은 계열의 색으로 했을 경우 살펴보겠다. 실제로 모발 손상 및 연모제 명도와 채도, 그리고 모발 베이스에 따라 색상의 표현됨은 폭이 넓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며, 산화제 선택 및 클리닉 상태에 따라 색 분자의 축척됨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이론상 이렇게 이 이미지를 만들어 놨지만은, 만약에 실제로 모발에 컨디셔닝 제품을, 그러니까 클리닉을 좀 해주고 충분히 염색을 해주고 또 시술이 끝나고 홈케어를 꾸준히 했다면 이 결과물은 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모발이 건강하니까 물이 좀 덜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또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 이제 3회 시술했을 때는 채도가 더 선명하다던가, 그리고 이 선명한 염료가 오래 간다던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77페이지는 이제 제가 직접 모발을 만들어서 이거를 직접 머리를 감고 총 3개월 동안 이 모발을 이 단락을 만들기 위해서 3개월 동안 모다발을 만들어서 염색을 하고, 그리고 물 빠진 거를 촬영을 하고 다시 염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촬영했습니다. 되게 오래 걸렸었는데요. 그래서 해놓고 나니까 결과물이 확실히 제가 생각했던 것이 확실히 결과물로 나와서 참 만들면서 기분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76페이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78페이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해해주세요. 좋은 밤 되세요.